당신은 일어나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바깥에서는 일과 약속, 일상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색이 바랜 듯 보입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목표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를 무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 긍정적인 마음가짐, 산만함으로 나아가 보려 하지만 뭔가가 끈질기게 내면에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깊은 불편함, 불안한 기분, 그리고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우울증도 피로도 평범한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깊은 정신적 과정의 시작입니다. 자아가 부르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자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 전체성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가장 진정되고 가장 생생하며 가장 온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가짜는 무너집니다. 당신은 이전의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하지만 당신이 누구로 변해가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 불안, 잃어버린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윤게 따르면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질문, 혼란, 단절, 상실, 단절, 공허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윤근 개별화 과정 전에 자아가 통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아, 즉 영혼의 진정한 핵심이 당신을 되돌리기 위해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당신은 내면에서 죽어가는 듯 느끼지만 사실은 다시 태어나려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내적 전환을 앞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신호들입니다.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는 자아와 확장을 갈망하는 영혼 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공허를 안고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가 필요할 때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당신은 항상 그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 신호가 침묵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깊은 내면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초대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는 나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나 칼 융에게 이 나는 삶의 표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당신의 의식적인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결정을 내리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정신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능적인 중심일 뿐이며 관리자이자 기준점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제한적이며 필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신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당신 존재 전체에 살아 숨 쉬는 것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자아는 당신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영혼의 핵심이며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욕망, 직관, 상처, 잠재력, 어둠, 소명, 그것이 바로 전체입니다. 반면 자아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안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아는 통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안전함,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아는 성장, 진리, 총체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자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아가 무너져야 하며 더 이상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려면 오래된 자아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강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꿈직관 상징적인 위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편한 우연들,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공허함, 그리고 삶이 건네는 보이지 않는 초대 속에서 나타납니다. 윤근 자아가 당신이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통과 저항, 부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수록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자아는 영원히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아가 자아를 파괴하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자아는 통합되길 원합니다. 자아가 더 이상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진리에 충실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개인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즉, 누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아가 부르기 시작하는 신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큰 내면의 변화를 맞기 전에 삶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속삭임을 듣도록 배우지 못했기에 그것을 흔히 오류 약점 혹은 위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칼 융근 자아의 부름이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편함과 단절감,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듯한 이상한 감정으로 변장한 차에 나타납니다. 마치 영혼은 새로운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지만 자아는 여전히 오래된 지도를 고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이런 신호들이 이미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공허함,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속은 더 이상 당신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움의 원천이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제는 일상에서 더 이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이며 이전의 자아는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깊고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수행하는 역할 외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대화 중에 혹은 고요한 밤에 불쑥 찾아와 자아의 금이 가게 하여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금간 틈 사이로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맡았던 역할들이나 강한 이미지, 승자의 모습, 정직한 모습, 반항자, 구원자의 이미지는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숨쉬고 존재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아가 이제 멈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존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상징적인 위기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예상치 못한 단절을 맞이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외부 사건은 상징적인 촉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낡은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이 움트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융은 이 순간을 세계가 무너지는 때가 아니라 자아가 무너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새로운 자아가 떠오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삶이 당신을 더 큰 무언가로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지닙니다. 마치 당신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직감합니다.
계속 지금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면이 점점 아파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멈춰서 듣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과의 순간, 즉 어두운 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오래된 것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열심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고 일상을 따르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당신을 지탱해주던 땅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 윤게 따르면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윤근 의식의 낡은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편적인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 공허를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 하거나 기성의 공식을 급히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자극으로 스스로를 분산시키거나 일상 속에 숨겨진 중독으로 마취하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아는 상징적인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가 믿어온 모든 것, 그가 통제해 오던 모든 것, 그가 나라고 정의했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형태 없이 텅 빈 존재처럼 느껴지고 땅도 없고 방향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약속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자아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당신이 저항을 멈추고 듣기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윤근 모든 변화는 자아의 상징적인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 고립, 두려움, 분노,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던 것들이 벗겨져 나가고 남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지만 가면과 적응 물려받은 두려움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당신입니다. 이 여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것도 없고 지침도 없으며 오직 내면의 부름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돈 너머 어딘가에 무언가 깊이 진실한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항하는 자아와 부르는 자아 간의 갈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왜 이 내적 전투가 영혼의 전환점인지 알아봅니다. 당신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 무언가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원할 때 이미 영혼의 중심 갈등, 자아와 자아 간의 싸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기 위해 배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잘 통했던 가면들, 받아들여졌던 행동들, 당신을 지켜준 믿음들, 세상에서 당신을 살아있게 해준 인물들. 하지만 자아는 안정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함, 진실 확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당신을 인물 너머로 이끌 것입니다. 자아가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 여기 안전해, 여기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어. 그리고 자아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장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미 당신이 내면에서 죽어 있어요.
이 갈등은 이성적인 선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감정에서, 꿈에서, 동시성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깊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압도적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미 쓸모없어진 것과 단절하고 싶으면서도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뱃속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이런 긴장 지점이 매우 비옥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변화는 쉬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혁은 여전히 당신처럼 보이는 어떤 것과 결별해야 할 때 일어납니다. 자아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저항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아는 통제력을 잃겠지만 그렇다고 파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아는 독재자에서 영혼의 종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자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자아가 진정한 자아에 복종하면 삶은 비로소 의미 있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적인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선택은 더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고통은 언어가 되고 침묵은 길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삶은 계속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부름을 실제로 알아차리는 방법과 자아가 모습을 드러내려 할 때 나타나는 상징들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자아는 자아와 달리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상징 꿈, 이상한 반복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감정으로 말합니다. 칼 융은 자아를 의미의 위대한 건축가라고 했으며 자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일상 현실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저 피로하거나 길을 잃었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내면의 경계를 넘어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셀프가 나타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록 당신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강렬하고 상징적인 꿈들. 융중은 꿈이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주요 소통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셀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꿈의 색채가 변합니다. 더 생생하고 신비로우며 감정적이 됩니다. 당신은 여행 상징적인 죽음, 재탄생의 장면, 미로 어둠 속에 나타나는 빛 원형 인물 노인 현자 아이들 동물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자기 셀프로부터 온 편지이자 뜻밖의 동시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자 그것이 나타나고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누군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깊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책 대화 혹은 음악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윤근 이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주관적 의미를 지닌 외부 사건들입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상징적인 신호이며 듣기를 위한 섬세한 초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패턴의 반복입니다. 자기 셀프가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패턴과의 관계를 재정비합니다. 특정 반복에 대해 존재론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단절은 영혼의 불꽃이며 자기 셀프가 이 순환을 끝내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외부의 이유 없이 내면에서 긴박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뭔가 변해야 한다는 느낌,
떠나야 한다는 느낌, 단절해야 한다는 느낌,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급박함은 에너지적이고 상징적이며 감정적입니다. 마치 몸이 마음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자기 셀프는 몸의 언어로도 소통합니다. 침묵과 고독 내면으로의 부름.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많은 소음이나 사람들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조용하고 내향적으로 내면을 향해 가고 싶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내향적인 태도는 퇴장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영혼은 재정비할 공간이 필요하며 자기 셀프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사이 잠시 멈춤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민감하고 직관적이며 시적인 상징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수록 자아는 명령하는 대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의미의 작은 번쩍임,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깨달음이 되는 일시적인 멈춤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부름을 무시했을 때의 실제 위험과 영혼이 변화를 요구할 때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하려 합니다. 칼 융은 의식이 거부한 모든 것은 운명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속삭임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존재를 통해 외쳐질 것입니다. 자아가 당신에게 부르기 시작하고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삶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함, 가벼운 초조감, 불안정한 느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려 한다면 신호는 강해집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관계,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발작, 창의력의 차단, 만성적인 불만족, 항상 잘못된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 감정적 탈진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더라도 이는 증상을 통해 울부짖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험은 이 부름을 실패나 개인적인 문제로 착각해 산만함, 과로, 약물 혹은 영적 도피로 억누르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픈 것이 아니라 재탄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멈추고 자아가 더욱 강하게 통제권을 되찾아 당신이 이미 죽어가고 있음을 부정한다면 자아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자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그동안 삶은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계속 존재하지만 더 이상 진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 기능하지만 영혼 없이. 이것이 단절의 대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공허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존재하지만 영혼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이름 모를 우울 삶이 점점 죽어가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어떤 성공도 채워주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이것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한 영혼의 가장 조용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자아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아는 기다리고 존중하며 다시 돌아옵니다.